반도체가 무너진 데 이어 어젯밤 미국 시장은 더 절묘하게 나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올라 52,900포인트를 다시 밟았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0.8% 내려갔거든요. 같은 날 한쪽은 웃었는데 한쪽은 아닌 겁니다. 반도체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밀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5% 넘게 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젯밤 나온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의 절반밖에 안 될 만큼 나빴거든요. 보통 고용이 나쁘면 금리 내릴 기대에 성장주가 반등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반도체가 더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걸 순서대로 보시면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나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어젯밤 숫자부터 짚어드릴게요. 숫자는 셋이 따로 놀았는데요. 다우가 52,900포인트로 1.14% 오른 반면 S&P 500은 7,483포인트로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나스닥은 25,832포인트로 0.8%가 내렸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12,626포인트로 5.45%나 빠졌고요. 종목을 살펴보면 무너진 쪽은 온통 반도체였는데요. 샌디스크가 14.13%, KLA가 11.51%, 시게이트가 10.38%, 램리서치가 10.19% 폭락했고요. 마이크론과 AMD도 크게 빠졌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애플이 홀로 튀었고 존슨앤존슨, 머크 같은 헬스케어와 비자, 코카콜라, 월마트 같은 방어주가 강했습니다. 섹터로도 헬스케어가 2.8%로 가장 강했고요. 기술업종이 마이너스 1.72%로 가장 약했습니다. 시장을 보면 공포지수는 16으로 낮았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는 4.458%로 내렸습니다. 환율은 1,541원, 달러도 약해졌고요. 자, 이 숫자들이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저앉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어제 크게 빠진 데 이어 오늘도 또 큰 폭으로 밀렸는데 특히 메모리와 장비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샌디스크는 이틀 연속 두 자리로 빠졌어요. 이유는 결국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부담입니다. 2분기에 워낙 반도체가 가파르게 오른 터라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니까 차익을 챙기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여기에 AI 투자 열기가 과열됐다는 경계심도 계속 시장에 깔려 있고요. 한번 밸류에이션 부담에 불이 붙으니 이틀째 쉽게 안 꺼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 반전이었는데요. 어젯밤 나온 미국 6월 고용보고서가 충격적으로 나빴습니다. 새로 생긴 일자리가 5만 7천 개로 시장 예상치인 11만 개의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게다가 지난 4월과 5월 수치까지 합쳐서 7만 4천 개나 하향 조정됐고요. 실업률은 4.2%로 오히려 내려왔지만 이건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도 큽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됐냐면요. 10년물 금리가 4.458%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반도체를 짓눌렀던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이 나쁜 고용 때문에 오히려 누그러진 거예요. 실제로 투자은행 10곳 중 9곳이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은 접었지만 이제 대세는 인상이 아니라 동결로 기울었습니다. 어제 인상 공포가 오늘은 동결 한도로 바뀐 거죠. 근데 진짜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금리 공포가 누그러졌으면 어제 빠진 반도체가 반등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반도체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는데요. 고용이 이렇게 나쁘니까 이번에는 경기가 식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진 거예요. 그러자 투자자들이 위험한 기술주를 계속 팔아버리고 대신 경기가 덜 타는 안전한 곳으로 갈아탔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헬스케어, 코카콜라나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 비자 같은 금융으로 돈이 몰린 거죠. 다우지수가 혼자 1% 넘게 오른 것도 이런 방어주가 다우에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젯밤은 금리 공포에서 벗어난 안도가 아니라 경기 걱정에서 나온 도피에 더 가까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도 이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전기차를 48만 대나 팔아서 시장 예상을 훌쩍 넘겼는데도 주가는 7%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 판매가 대규모 할인으로 밀어낸 거라 정작 수익성은 더 나빠졌을 거란 걱정이 더 컸기 때문이죠. 실적을 잘 내고도 주가가 무너진 그야말로 굴욕적인 날이었습니다. 반대로 애플은 4.84%나 급등을 했는데 신형 아이폰을 5종이나 내놓고 첫 폴더블 아이폰 생산량까지 크게 늘린다는 소식 덕분이었어요. 어제 클라우드 사업으로 급등했던 메타는 오늘 5% 가까이 빠지면서 전날 올랐던 성장주들이 줄줄이 되돌려졌습니다. AI 산업 쪽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먼저 오픈 AI가 미국 정부의 회사 지분 5%를 돈으로 치면 약 426억 달러치를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AI로 번 돈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명분인데 뒤집어 보면 그만큼 정부의 규제 압박이 세지고 있다는 신호기도 해요. 또 하나는 엔스로픽이 자체 AI 칩을 만들면서 그 제조 파트너 후보로 삼성전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I 기업들이 하나같이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려는 흐름인데
그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거론된 겁니다. 정책 쪽에선 좀 민감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정책을 발표하려던 그 즈음에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기술주를 대거 사들인 사실이 공시로 드러난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정부가 중국에 대한 칩 수출을 승인하기 일주일 전, 그리고 엔비디아가 메타와 대형 계약을 맺기 일주일 전에 사들였어요. 대통령이 정책으로 시장을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본인이 바로 그 종목을 갖고 있으니 이해충돌 논란이 커진 거죠. 백악관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계좌라고 해명했지만 이런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장 밑에 깔린 지정학적 위험인데요.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창당 105주년 연설을 했는데 대만 통일을 말하면서 그동안 늘 붙이던 평화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평화 통일에서 평화가 빠진 건 무려 2006년 이후 처음이에요. 대신 군사력 강화와 독립세력 타격을 강조했었죠. 그러자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건 불길한 징조다. 중국이 대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당장 시장을 흔들 재료는 아니지만 하반기 내내 깔려있을 위험이라 미리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어젯밤은 반도체 급락이 하루 더 이어진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금리가 오를까봐 반도체가 밀렸는데 오늘은 고용이 나빠지면서 그 금리 공포는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반도체는 반등하지 못했어요. 이번엔 경기가 식을까봐 돈이 안전한 방어주로 도망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우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리는 시장이 둘로 나뉘어진 하루였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방어주로의 쏠림이 계속될지, 또 하나는 이틀 내리 밀린 반도체가 진짜 바닥을 잡을지, 아니면 과열이 더 꺼질지예요. 여러분은 이 반도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멀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시장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